여러분들 앞에서 신데렐라와 귀여운 여인 좀 찾아보고 오셨나요? 네, 좀 물도 좀 마시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게 참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모든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대면 수업하고 싶어 많이 대면 수업하고 싶어요 해요. 많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더 힘내고 인터넷 강의가 물론 지루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상호 간의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고 한번 계속 해봅시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 사진만 보고는 사실 이 사람이 누구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 중에 왼쪽 말고 오른쪽 사진의 헤어스타일을 조금 보면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 사람 그 사람 같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에비타라고 불리는 어떻게 좀 기억이 나나요? 에비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여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마돈나가 주연으로 에비타 영화를 찍기도 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애칭이 에비타고, 원래 이름은 에바 페론이라는 사람인데요. 나를 위해 아르헨티나요, 울지마오. 아르헨티나요, 울지마요. Don't Cry For Me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셔야 돼요, 이제. 왼쪽 사진을 볼까요? 아, 뭔가 포즈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롭고 조금은 선정적인 의상을 하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검은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양팔을 들어 올려서 겨드랑이에 속살이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수영복인지 짧은 미니스커트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하의가 짧은 하의 실종 패션이죠. 그래서 다리가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랬던 여자가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머리를 정말 깔끔하게 헤어스타일링을 완벽하게 하고 이 옷 자체도 굉장히 우아한 옷으로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원래 이 사람은 창녀 출신이었어요. 에비타는.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약간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느낌이 좀 있죠. 창녀 출신이었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뭐가 되느냐? 대통령 부인이 돼요. 굉장하죠. 그래서 원래는 젊었을 때 창녀 출신으로 우리가 사회 계층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영부인이 되면서 저렇게 헤어스타일링도 바꾸게 되고 옷 입는 스타일도 바꾸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모습은 다 버리고 굉장히 성녀다운 풍모가 우러나오게 그렇게 스타일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이 여자가 몸무게도 많이 줄이고 검소한 옷차림에 이렇게 찰랑거리던 머리 자체를 굉장히 단정하게 묶었다고 해요. 그래서 창녀 출신인 이 여자를 나중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성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에비타, 영화 에비타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 마돈나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여성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약간 생김새나 그런 건 좀 다르지만
의상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아까 프리티 우먼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길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단 말이죠. 근데 이미지 변신을 정말 성공적으로 해서 원래 자기 신분보다 훨씬 높은 한 사람은 물론 영화지만 굉장히 높은 사회계층의 부류의 사람이 되고 이 에비타는 대통령 영부인이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네요. 누구죠? 누구죠? 이 여자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힐러리 클린턴이죠. 이 힐러리 클린턴이랑 이 힐러리 클린턴과 남편, 대학교 CC였다고 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힐러리 클린턴은 굉장히 자주적인 여성이었다고 해요. 자주적인 여성으로서 본인의 다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아내이자 몇 해 전에 뉴욕주 상원 의원이 된 힐러리 이미지 변신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앞에 긴 머리, 중간에 웨딩 사진,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완성된 힐러리의 스타일링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결혼 초기까지만 해도 긴 머리에 큰 안경을 끼고 자기 주장이 강한 전문직 여성의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 후에 클린턴이 이제 주지사 선거에 나가는데 주지사 선거에서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 힐러리 클린턴이 뭘 했냐? 전문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서 안경을 벗고 남편을 내조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진짜 힐러리 클린턴은 이미지 메이킹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너무 강하고 똑똑한 여자, 이런 거부감을 없애고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는 여자, 이런 이미지로 바꾸면서 빌 클린턴을 결국에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트럼프의 반대편에 서서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미지 메이킹 사례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었다고 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빌 클린턴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더 똑똑하다. 그 사람이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주지사 선거에 나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을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이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자기는 그런 자기 모습을 감추고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해서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까지 만드는 내조의 여왕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고 결국엔 성공했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공유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공유의 모습은 이 도깨비 드라마에 나오는 혹은 조금 더 지난 좀 2007년도쯤에 나온 드라마 중에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그런 아주 댄디한 모습의 공유를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공유가 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때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은 그런 이미지였어요.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남성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성이 강한 톡톡 튀는, 그리고 살짝 나쁘게 말하자면 약간 양아치 같은 그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영화 속 안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약간은 불량스러운 모습이 굉장히 많이 비춰졌고, 지금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국 사람 헤어스타일인지
일본에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인지 모를 저런 헤어스타일. 그리고 지금 옷도 보게 되면 긴 팔티와 굉장히 주름이 많고 끝단이 그냥 풀어져 있는 저런 자유분방한 저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공유가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B급에서 A급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가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순간 저렇게 자유롭고 뭔가 초원에서 뛰노는 망아지 같은 그런 모습에서 갑자기 수트를 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고 가르마를 가르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유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댄디한 이미지가 되고 뭔가 현대적인 남성의 이미지, 어찌 보면 영앤리치한 그런 이미지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공유는 처음부터 A급은 아니었어요. 모든 영화 평론가들이 한 말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 물론 공유를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해서 요즘은 정말 A급이죠. A급 중에도 A급이죠. 그리고 도깨비 작년에 도깨비를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굉장히 성공했죠. 그래서 공유 헤어스타일, 뭐 공유의 이 옷 스타일, 뭐 공유 신발, 뭐 무슨 공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옷을 굉장히 많이 따라 입었던 걸 기억해요. 하지만 공유의 프로포션을 따라가기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공유도 제가 볼 때는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저렇게 어렸을 때 너무 개성이 강하고 자유분방한 이미지였을 때는 공유가 늘 저런 역할로만 캐스팅을 받았어요. 굉장히 반항아적이고 굉장히 너무너무 개성이 강한 그런 역할이었다가 나중에 점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제가 요즘 최애하는 장기용이에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사진은 그 아이유가 나왔던 나의 아저씨에서의 그 아이유를 괴롭히는 그 뭐죠? 사채업자로 나왔을 때 이미지고, 이 나머지 사진들은 그 WWW 임수정과 함께한 그 드라마에 나왔을 때의 박목원으로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지금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없을 만큼 한쪽은 너무 쿨톤이고 한쪽은 너무 웜톤이죠. 한쪽은 너무 차갑고 한쪽은 너무 따뜻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왼쪽에 보게 되면 눈썹의 모양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저렇게 온화한 미소를 띈 저 사진들의 눈썹 어때요? 눈썹 끝이 어떻게 표현되었죠? 네, 잘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눈썹 끝이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카롭게 딱 끝나죠. 그리고 머리의 앞 선이 어때요? 그냥 쫙 일자로 날카롭게 딱 떨어지죠. 근데 이 오른쪽의 사진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눈썹 끝이 이렇게 두껍게, 여기도 이렇게 두껍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커트 선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앞머리 커트 선 어때요? 여기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줬죠. 여기도 보면 같은 앞머리 커트 선이라고 해도 굉장히 질감 차이를 주고 있죠. 그리고 눈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장기용의 눈매 자체가 부드럽지 않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 정말 극대화시켰죠. 더 쫙 찢어져 보이게 그렇게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리고 입술 컬러도 보면 거의 핏빛에 가까운, 핑크색에 가까운, 보라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자, 이쪽을 다시 볼까요? 보면 어때요? 장기용은 원래 눈꼬리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메이크업으로 눈꼬리를 다 아래로 애교살은 더 도톰하게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입술 색깔 자체가 어때요?
이쪽에서는 조명을 푸른 조명을 써서 굉장히 푸르고 보랏빛으로 보이게 만들었지만 이쪽은 굉장히 노란 조명을 사용해서 굉장히 따뜻한 코랄빛, 다홍빛 제 입술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이렇게 함으로써 드라마마다 각각에 맞는 캐릭터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좀 말씀해 드리면 남자분들 헤어스타일이 고민이잖아요. 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들 때 이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개 중에 하나는 얻어 걸려서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괜히 스타일리시 해보려고 박세로이처럼 머리 잘랐다가는 오히려 비호감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앞머리의 커트선이 너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면 인상이 차갑고 매서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남자분들도 따뜻한 인상을 주시려면 포마드를 하더라도 위에 볼륨감, 옆선에 볼륨감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머리를 일자로 하시더라도 앞머리의 끝에 질감 처리를 약간 이렇게 해줘서 부드러운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왼쪽은 뭘 입었죠? 그렇죠. 점퍼를 입고 나왔죠. 그것도 굉장히 빨강색 막 들어간 누가 봐도 사나이, 누가 봐도 남자 그런 느낌인데 이 드라마에서 박목원 역할로 나올 때는 보세요. 셔츠 입었죠. 셔츠 입었어요. 셔츠 입었고 셔츠 입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진답니다. 우리 수업 듣는 남학생들 잘 생각하세요. 티셔츠에 잠바, 셔츠에 맥코트, 셔츠에 재킷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국민 MC죠. 이게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사진이 보통 때의 유재석의 모습이에요. 뭐 런닝맨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의 그런 유재석의 모습이고요. 심지어 보면 지금 안경도 다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같은 스타일 안경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유재석도 지금 드럼 칠 때 스타일링, 라면 끓일 때 스타일링, 자, 유산슬로 뽕짝 부를 때 스타일링, 하피스트로 변신했을 때 스타일링 다 다르죠? 그래서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다 달리 보이죠. 그렇게 다른 이미지로 다른 캐릭터를 굉장히 자주 여러 번 시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늘 호감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약간은 조금 제약이 있죠. 늘 항상 바른 모습, 늘 항상 웃는 모습 그런 모습이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근엄하고 진지한 모습이죠. 하프를 연주할 때는. 그런데 이 뽕짝을 부를 때는 원래 유재석 이미지 플러스 코믹한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죠. 이 색상을 좀 보세요. 뒷배경은 단풍인데 노란 모자에 핑크색 반짝이 자켓을 입고 있죠. 대단하죠. 그리고 자, 이 드러머로 변신했을 땐 어때요? 어떤 락밴드 안에 있는 드러머처럼 정말 화려한 의상, 그리고 장발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그리고 앙담은 입술까지 이렇게 진지하면서도 뭔가 이 드럼과 하프라는 공통적인 음악이라는 공통적인 것이 있지만 이미지 메이킹, 스타일링 하나로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나죠. 헤어스타일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직업,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어느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야 하나, 이것을 이미지 메이킹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물론 요리할 땐 역시 앞치마고요. 유산슬 라면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저는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먹어보셨나요? 먹어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사례들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미지를 이제 또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남의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의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그 중에 기초가 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미지점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효과적인 내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를 확고하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실천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그냥 한순간에 저 사람 어제는 엄청 차가웠는데 오늘은 되게 따뜻하네? 이게 아니라 조금은 시간을 갖고 꾸준히 확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실천을 하고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미지라는 것이 생겨요. 개인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이미지와 비교하여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 방법으로는 미국 오하이오 대학의 맨포드 쿤이 개발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간단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남이 보는 나의 모습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열거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분석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거 막 스크롤 하다 보면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뭐 다르다, 뭐 이런 심리 테스트 같은 거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 이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20가지 진술 테스트를 사용하는데, 짧은 문장으로 20가지를 하얀 백지 위에 생각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속도로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얀 백지 위에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적어봅니다. 준비 20가지예요. 시작! 적고 있나요? 적고 있어야 돼요. 멍 때리면 안 돼요. 한번 빨리 적어보세요. 자자, 이제 종이 찾고 이제 펜 찾고 하지 말고, 자 빨리빨리. 20가지. 어우 많다. 20가지. 생각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속도로 적어봅니다. 다 적었나요? 다 적었나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네, 빠른 속도로 적어본 20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신의 특징적인 것, 성격, 감정, 외모, 사회적인 성향, 지적인 능력, 신념, 가치관, 희망, 관심사, 걱정거리, 사회적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술하는 게 좋습니다. 자, 20가지를 다 적고 났다면, 다 적은 후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20가지, 20가지 다 쓴 사람들, 자, 우선순위 한번 매겨볼까요? 자, 순서를 매겨봅시다. 20가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성격, 감정, 외모, 사회적 성향, 지적 능력, 신념, 가치관, 희망, 관심사, 걱정거리. 저는 걱정거리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0가지를 1번부터 20번까지 다 했으면 조용히 눈을 감고 앞에서 20개의 문장 기술한 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많이 썼을지 부정적인 것을 많이 썼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머릿속에 이런 자기의 이미지를 확실히 한 다음에, 만약 자신이 20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특성을 포기해요. 여기서 포기한다는 건 나는 이제부터 그런 특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고 지워버리는 거를 말해요. 그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19번째도 지워보고 18번째, 17번째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지워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까지 모두 그 특성을 포기하게 되면
다시 포기된 특성들을 모아서 한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자신 자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아진 총체가 자신이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순서를 매겨서 버렸던 그 자아가 나여도 괜찮은가? 나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여도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나의 이미지 목표점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은 외적인 미적 감각 요소만이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적인 마음과 사고까지 긍정적으로 바뀌어져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 차시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테마별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